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의 안재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견자의 피동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견자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견은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합니다. 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보다라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보다라는 견자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글자는 명사이거나 대명사이기 때문에 견자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다라고 해석하는 방식을 따라 보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견자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지 않고 오히려 동사라고 생각되는 글자가 쓰이게 되면 그것은 첫 번째 견자가 오히려 1인칭 대사로 쓰이거나 그것이 피동문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1인칭 대사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동사라고 생각되는 동사라고 단정하지 않고 동사라고 생각되는 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한자는 형태만 보고는 그것의 품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 품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장 속에서 그것의 품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인이라는 말이 있을 때 이것을 좋은 사람이라고 해석한다면 앞에 있는 이것은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사람을 좋아하다 라고 해석한다면 앞에 있는 호자는 동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곡괭이 침지라는 문장에서 팔뚝을 굽히다 라고 한다면 이 곡자가 동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곡자가 굽다 라는 뜻일 때는 형용사입니다. 또 침지, 이 침자의 경우는 베개라고 일반적으로 명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와 같이 대명사가 올 때면 그 앞에 있는 명사는 반드시 동사로 해석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그것을 베다 라고 해석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침자의 경우는 여기서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자는 품사가 처음부터 품사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 속에서 그것의 품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서 동사라고 생각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동문의 예를 보겠습니다. 견자가 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뒤에 무엇을 보다에 해당되는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면 소자는 동사입니다. 이와 같이 견자 뒤에 동사가 나오면 그 견자가 오히려 1인칭 대사로 그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이것은 이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견자가 피동문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즉 견소우이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견자를 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보다라고 해석한다면 이 해석이 과연 옳은 해석이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견자가 피동문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다 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견소는 비웃음을 당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당하느냐? 이 비웃음, 이 소자, 견자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하는 주체를 밝힐 때는 이와 같이 우자나 어자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문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루지 불거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하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불용력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고 한 수레의 뗄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밝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백성지 불견보가 있고 뭐뭐 때문이다. 은혜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이 왕 노릇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함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백성지 불견보를 만약 백성이 보살핌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백성이 보살핌을 보다 라고 해석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백성이 보살펴짐을 보살펴지지 못하다 라는 피동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견자의 피동용법과 관계는 없지만 자주 나오는 이 지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지 불거에서 이 지자는 이 일우가 불거의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땅히 불거 이루와 같이 목적어가 동사 뒤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이루, 목적어가 수로 앞으로 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지자입니다. 즉, 이 갈지자는 목적어를 앞으로 도치시키기 위해서 쓰는 갈지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지 불견보에서 이 갈지자의 경우는 백성이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불견보가 수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또 이 백성지 불견보는 백성지 불견 위 불용 은 언까지의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보살펴지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에서 이 앞 문장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이 주어 전체 문장의 한 요소가 되는 주어 속에서 다시 주어가 되는 글자 뒤에 쓰는 갈지자입니다. 이것을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왕지불왕도 바로 그것입니다. 왕과 불왕이라는 것은 수로입니다. 이 주어와 수로 사이에서 갈지자를 씀으로써 이 왕지불왕이 전체 문장인 왕지불왕 불위야 비불능야까지의 주어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전체 문장의 주부 속에서 주어 뒤에 쓰이는 이 글자, 이것을 우리는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이 지자의 용법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에서는 지금 견자의 용법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견자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백성지 불견보에서 견자 뒤에 보라는 동사가 나와 있을 때 이 견자는 이 피동문이 되는 문장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6조 법보단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내가 전한 것이면 누구에게? 대가섭에게, 간접 목적어인 대가섭에게 정법안장과 승가리를 정했습니다. 정법안장과 승가리를 전하였는데 견전 6대어 소주 조개하니 여거 첨내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언해의 해석을 보면 소주 조개의 6대조에게 소주 조개의
육대조에게 전하여 있으니 내가 가서 보고 절하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주 조계의 육대조에게 전하여 있다 라고 해석하였는데 이 견자의 해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마땅히 이와 같이 고쳐야 됩니다. 내가 대가섭에게 전한 정법 안장과 승가리가 견자는 피동문입니다. 6대에 걸쳐서 전해져 또는 6대에 걸쳐서 전해졌든지 아니면 제6대조인 육조조사 해능조사에게 전해져 소주조계에 있다. 어자는 뭐뭇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전해져서 소주조계에 있으니 내가 가서 예배하라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 견자는 피동문으로서 6대에게 전해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자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사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동사 제자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개사와 같은 화사는 원칙적으로 한자의 번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반드시 그 실사적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사가 아닌 화사는 원래 실사로부터 화화되어서 변해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여자가 주로 개사로 쓰이고 있지만 이 개사는 원래 동사였던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동사로 사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육조에게 전해지다. 전하는 것을 당한 것입니다. 전해져서 여기에 있게 되니 너는 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숭은, 여기에서 숭은 축법숭을 말합니다. 법숭이니 민이 호학하고 민첩하면서 학문을 하였으며 또한 이 계율 때문에 계율을 가지고서 칭하게 되었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일컬어 칭찬을 받게 되었다. 이게 당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서도 이 견자는 동사 칭이라는 동사 앞에 쓰여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장을 보겠습니다. 불연하고 그렇지 않고 생생지우하여 삶을 살아가다. 앞에 있는 생자는 동사이고 뒤에 있는 생자는 그것의 목적어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터워 탐내고 사랑하는 것이 쉬지 않다. 쉬지 않으면 반드시 장차 상하다. 그 성명을 상하다. 견자는 피동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상하게 될 것이고 그 형복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몸과 옷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와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견자도 여기에서 피동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이와 같이 반드시 장차 그 성명을 상하고 그 형복을 오함을 보리니라고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마땅히 견자가 피동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을 훈계할지어다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견자는 여기에서 피동이 되고 여기에 기자도 이상합니다.
그것을 훈계할지어다 라고 한다면 이 기자는 그것이고 훈계하다는 이것이 이 훈자이기 때문에 이 기자를 해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는 여기에 쓰인 이 기자는 공고나 명령의 어기를 나타내는 한자일 뿐입니다. 반드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자가 공고나 명령의 어기를 나타내는 문장을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혼란은 그치지 않고 불이하고 장차 저절로 무너질 것이니 그대는 대지 기다려라 그것을 기다려라 했는데 여기에서도 기자를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명령이나 공고를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즉 여기에 기훈지의 기자와 이 기대지의 기자는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견자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앞에 쓰여서 피동문을 나타내는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를 누가 행하는지 주어가 그 동사를 당하는 것은 피동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그 동작을 당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작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우자나 어자입니다. 여기에서도 비웃음을 당하는 것, 견소는 비웃음을 당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앞에 주어가 생략된 이 주어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당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당하다 라고 할 때 이 우자나 어자를 써서 이 주동자, 동작을 해가는 사람을 나타내게 됩니다. 견자가 피동문으로 쓰이기 전에는 이러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견발제인, 후발제어인, 먼저 움직이면 다른 사람을 제어합니다. 그런데 제자를 써서 견자가 없이 피동을 나타내야 됩니다. 남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제어를 받을 때는 이와 같이 어자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제어를 받다 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이것이 분명하게 피동문인 것을 알려준다면 제자 앞에 견자를 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견자가 피동표주로 쓰기 전에는 어자로서 어자 뒤에 나와 있는 것을 써서 어자 뒤에 주동자를 밝힘으로써 피동을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연나라나 조나라, 양나라는 번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끝내 진나라에게 멸망되었다. 이 멸자 뒤에 어진을 써서 이 멸망시키는 동작의 주체인 진나라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써져 있는 이 양이 주어로서 이 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만약에 이 피동문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 여기에 견자를 썼을 것입니다. 아무튼 견자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동작의 주체자를 밝히는 것은 바로 어나 우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 쓰겠는가? 이 아첨하는 말을 어디에 쓰겠는가? 또는 어찌 쓰겠는가? 이 구급을 가지고서, 구급이라는 것은 현란한 말솜씨를 말한다.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어하다, 막아서 자주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다. 이 어자만 쓰여 있습니다. 자주 이 사람에게 미움을 받다.
이 어자를 씀으로써 앞에 나와 있는 증의 주체를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뿐이니 그것이 인한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어디에다 영을 쓰겠느냐 또는 어찌 영을 쓰겠느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동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을 때, 견자와 같은 피동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을 때는 어자를 써서 주동자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자만 쓰면 그것이 주동자라는 것을 모르고 어쩔 때는 뭐 장소를 나타낸다 할지 이렇게 혼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동사 앞에 견자를 써서 피동문인 것을 밝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피동문에는 위자나 피자 외에 여러가지 글자를 쓰고 있는데 위자나 피자를 쓰는 피동문의 방식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